자, 정부는 백신을 맞는 분에게, 접종자에게 증명서를 떼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증명서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접종증명서, 백신 맞았다 이거죠. 방역당국,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증명서 발급. 특정 시설 출입, 집합금지 면제는 아니다. 밀접 접촉자 분류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증명서 있어요? 저 백신 맞았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면제. 뭐 이런 혜택. 국외 입국자들 증명서 지참 시 격리 기간을 조금 조정해준다.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증명서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기간 뭐 이틀만. 뭐 이런 식으로. 자, 박수현 대변인. 네. 정부에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증명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다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좀 더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좀 누구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증명서를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방역 수칙,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들을 어떤 완화하는 자가격리나 이런 완화하는 이런 조치인데 어쨌든 저런 것들만 해도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런 희망의 시간에 이런 또 다른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백신 증명서를 가진 또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논란이요? 뭐 위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 증명서가 있을 때만 뭐 출입이 가능한 민간 시설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접종 증명서를 뭐 위조하거나 조작해서 맞았어야 하고 갔다가 혹여 또 감염이 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합 금지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더 좀 명확하게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접종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맞으면 피자 한 판을 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백신과 피자가 무슨 관계인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접종을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 시에 피자 한 판과 커피를 제공한다. 피자 한 판 먹으면 목 막히니까 커피 마셔라 이거군요. 2차 백신 접종 모두 마친 이들에게는 녹색 여권을 발급해준다. 요거는 좀 부럽네요. 녹색 여권, 그린 패스포트. 헬스장, 수영장 등 시설 입장 가능하다. 와, 접종 국가 중 이스라엘은 접종률 1위. 피자를 돌려서라도 접종률 1위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정부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스웨덴, 덴마크 접종 증명서 있으면 해외여행 허용을 검토 중이다. 자, 요 정도는 돼야 좀 백신 접종하겠다라는 좀 뭐랄까요? 인센티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매사추세츠, 맨날 발음 힘들어요. 매사추세츠 백신 버디 시스템. 노인을 모시고 온 사람에게는 1+1. 미국의 소매업체 크로거 백신 맞은 직원들에게는 $100. 미 소매업체 타겟 4시간분 시급 추가 지급. 맥도날드는 4시간분 유급 휴가. 4시간은 좀 적지 않습니까? 4일은 몰라도. 어쨌든 김정희 교수님, 피자 한 판 이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접종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인센티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이스라엘도 일단은 1차 접종까지 마친 그 비율은 한 50% 정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진짜 피자 주네요? 네. 한 판씩 주네요? 예.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녹색 여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어떤 그 계획상의 그 보고가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일단 이런 뭐 증명서라든가 녹색 여권이라니까 반대의 입장입니다. 잠시만요. 증명서, 녹색 여권 주지 마라. 반대.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요양시설 관련해서 종사자들은 접종을 받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선제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그 백신 접종자들이 그러니까 감염자 접촉을 했을 때 자가격리를 안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감염이 들어왔다가 전파를 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다. 1차 접종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실제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 그룹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증명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일단 반대. 네. 여당에서 나오신 분 받아 적고 있어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 버디 1+1 요 개념은 좀 어때요? 노인 어르신 모시고 왔으면 당신도 접종. 지금과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때문에 접종률이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저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뭐 이런 경우에 접종률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는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접종이 시작되고 공급 물량만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보다도 접종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공급 물량을 빨리 그러니까 제대로 확보하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도 맞고 피자도 먹고 이스라엘 시민 부럽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השני שלהם זה באמת יצא להם היום, הם קיבלו לפני 3 שבועות חיסון ראשון והיום חיסון שני. משתדלים, כל אחד נותן את שלו וגם אנחנו האזרחים צריכים לתרום את חלקנו ואז בכוחות משותפים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נצא מזה ונעבור את זה בצורה הכי טובה. 자, 이스라엘 접종률 뭐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라는 또 자신감과 희망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스라엘 국민 못지않죠. 자, 일반 국민들 구체적인 접종 예상 시기도 함께 보시죠. 1분기 2, 3월에는 이제 요양병원, 의료진 119 구급대원, 2분기에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기관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그다음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18세 이상 대다수 국민을 맞게 된다. 올해는 어쨌든 골고루 다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확인하면서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 김정기 교수님 모시고 풀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내일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